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 남자와 여자를 잘 키워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할 텐데. 하늘의 신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든 후 항상 잘 보살피고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신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봐라, 내가 만든 남자와 여자를 땅의 신에게 데리고 가서 이들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달라 전하라. 또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열매와 풀의 종류를 가르쳐주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땅의 신에게 배우게 하거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땅의 신은 놀랐습니다. 뭐시? 하늘의 신이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오? 어허,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소이다. 풀과 나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도록 허락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어떻게 망쳐놓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땅의 신이시오, 이것은 하늘의 신의 특별한 부탁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오. 중국 전국시대에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 출신이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불위의 부하 중 한 명이 여불위에게 물었습니다. 재상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재상께서는 어째서 식객을 두지 않으시는지요? 식객이라니? 세력이 있는 사람 집에서 먹고 자며 신세를 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식객을 두어야 한단 말이냐? 요즘에 권력이 있고 뼈대 있는 집안들은 저마다 식객을 두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식객을 몇 명 두느냐에 따라 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여불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 역시 오늘부터 식객을 두겠다. 얼마 후 여불위는 3,000명에 달하는 식객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가 또 여불위를 찾아왔습니다. 재상님, 조나라의 유학자인 순자가 수만 자의 저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권력 있고 좋은 집안에서는 책을 편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우리 식객들 중에서 글을 잘 쓰고 학식이 풍부한 자들을 선발해 주시오. 여불위는 박학다식한 식객들의 도움으로 천지 만물과 과거와 현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여시춘추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성문 밖에 진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불위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에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금을 줄 것이다. 여불위는 이런 일을 발판 삼아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일 글자 자 일천천 쇠금 일자 천금 글자 하나의 값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서 아주 빼어난 시구나 문구를 가리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재물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린고비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영감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많은 돈들 내가 잘 지켜야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 내 돈을 금덩어리로 바꿔서 마을 근처 산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겠지. 영감은 마을 근처 산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금덩어리를 깊이 묻게 되었죠.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영감은 날마다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내 금덩어리가 잘 있군 그래. 내 보물들. 그런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는 거기에 어떤 물건이 묻혀 있는지 몹시 궁금했지요. 아니, 저 영감은 왜 맨날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는 거지? 수상하군. 저기 저곳에 뭔가 귀중한 물건을 숨겨둔 게 분명해. 어디, 오늘 밤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군. 남자는 그날 밤 영감이 땅을 팠던 그 자리에 가서 땅을 파보았어요. 땅을 파고 드디어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였군.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남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아주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다음날 영감은 당연히 금덩어리가 땅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땅을 파보았는데 세상에, 금덩어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금덩어리. 땅속을 보면서 영감은 한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영감에게 물었어요. 아니, 영감님, 무슨 일을 당했기에 그렇게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영감은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감님,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땅속에 묻어두기만 하고 쓰지도 않을 거라면 그냥 돌멩이를 가져다 묻고 그것을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걱정도 덜 되고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붕 밑에 둥지에서 얼마든지 뜨거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새는 자리를 잘 잡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새는 가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너무 좋아서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저 노래를 날마다 들을 수는 없을까? 그러게, 정말 저 참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 얘들아, 저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자. 그렇게 하면 듣고 싶을 때마다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결국 아이들은 새 잡는 그물을 힘껏 던져서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참새를 새장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참새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너무 슬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새장의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서 참새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이제 자유야! 그 이후로 참새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지붕 밑에다가 둥지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참새에게 너도 나처럼 사람들의 지붕 밑에 거처를 마련해서 사는 게 어때? 나무 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 말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내가 옛날에 겪은 불행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단다. 장님과 안진뱅이,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들어봐요. 어느 한 마을에 다리는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안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지 못해서, 또 한 사람은 보긴 보는데 걷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어떤가? 난 안진뱅이지만 두 눈이 멀쩡하네. 자넨 팔다리가 멀쩡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같이 일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네. 같이 일해보지. 그날부터 장님이 날마다 안진뱅이를 업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잘 벌리기 시작했고 굶어 죽을 염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돈도 다 버는데
저 친구와 반반을 나누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저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는 거에 비해 나에게 돈을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 자기가 나 아니면 어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어? 각자 억울한 생각에 날마다 조금씩 일을 게을리하고 돈 문제로 조금씩 다투더니 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둘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 끝내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잭이었습니다. 잭의 집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마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잭, 내 말을 잘 듣거라. 우리 형편이 너무 좋지 않으니 우리가 키우던 소 한 마리를 시장에 가서 팔아와야겠다. 네, 알겠어요. 그래, 되도록 비싸게 팔아오도록 해라. 사실은 내가 시장에 가야 하는데 몸이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제가 소를 팔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잭은 소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어떤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봐, 꼬마야, 잠깐만. 네? 무슨 일이시죠? 꼬마야, 소를 끌고 어디를 가는 거니? 시장에 팔러 가는 중이에요. 좋다, 그 소를 내가 사마. 얼마에 사시겠어요? 이 봉지에 콩 하나와 바꾸자꾸나. 어떠냐? 잭이 봉지 속에 콩을 보니 달랑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콩 한 개에 소 한 마리를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꼬마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콩은 요술콩이란다. 이 콩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집이 아주 행복해질 거야. 예? 그 말을 믿으라고요? 잭은 할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잭은 할아버지에게 소를 건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그리고 콩 한 개가 든 봉지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소를 팔았어요. 그래, 얼마를 받아왔니? 소하고 이 콩하고 바꾸었어요. 콩이라고? 이게 무슨... 잭, 정말 어이가 없구나. 어머니는 잭을 바라보며 한심스러워했습니다. 잭은 어머니에게 요술콩이래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잭, 너는 그게 정말 요술콩이라고 생각하니? 고개 숙인 잭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잭! 아이고. 어머니는 마침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잭을 외면한 채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잭은 그 콩이 정말 요술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잭은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콩이 정말 보통 콩에 불과하다면 나는 정말 바보짓을 한 거야. 어머니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좋을지. 잭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너에게서 산 소는 잘 기르고 있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 주신 콩은 그냥 보통 콩인가 봐요. 그럴 리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밖을 내다보아라. 그 콩이 보통 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잭이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 말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에 콩잎이 보이는데 참으로 커다란 콩잎이었습니다. 콩잎이라기보다 거의 신기한 나무와 다름없었습니다. 콩나무는 높이 솟아 하늘 꼭대기에 닿을 듯 했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올라가 볼까? 재미있을 거야. 한참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잭을 불렀습니다. 어느 귀여운 요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요정은 하늘색 옷을 입고 하늘색 날개를 달고 하늘색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잭에게 하늘색 주머니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잭! 이 하늘색 주머니를 가져가세요. 그럼 아주 중요한 일에 쓰일 겁니다. 요정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군. 일단 계속 올라가 보자. 잭은 마침내 콩나무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큰 궁전이 보였습니다. 잭은 용기를 내어 궁전으로 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인의 발소리였습니다. 잭이 얼른 기둥 뒤로 숨자 거인은 무심코 잭의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저 거인은 예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 잭은 그러나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거인이 큰 테이블 앞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암탉이 있었습니다. 암탉아, 알을 낳아라, 알을 낳아라. 거인이 말하자마자 암탉은 금방 금달걀을 낳았습니다. 이야, 신기하군. 아니, 저렇게 금달걀을 바로 만드는 닭은 대체... 순간 잭은 알아보았습니다. 저건 우리 암탉이잖아. 그렇습니다. 거인이 키우는 암탉은 분명 잭의 집에서 기르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암탉을 도둑 맞았었지? 그렇다면? 잭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하인이 암탉을 훔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잭은 거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암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정이 준 주머니에 암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콩나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인은
암탉이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잭을 뒤따라왔습니다. 꼬마, 뭐하니? 이 도둑놈? 누가 도둑이야? 이 암탉은 원래 우리 거예요. 뭐시? 그럼 넌? 잭은 콩나무에 매달려 급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도 콩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잭, 암탉을 내놔. 싫어! 우리 거니까! 잭은 있는 힘을 다해 콩나무를 내려왔습니다. 거인도 힘을 다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잭! 잭! 잡히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잭은 땅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어머니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도끼를 가져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잭 아니냐? 어머니는 뒷문을 열고 바라보더니 급히 도끼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다. 잭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도끼로 콩나무를 힘껏 찍었습니다. 콩나무가 잘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인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잭! 대체 무슨 일이니? 저 주머니 속에 닭은 뭐니? 잭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맞아요. 요술콩. 정말 네 말이 맞구나. 잭은 모처럼 만에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암탉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암탉을 찾아왔어요. 잘했구나. 금달걀 덕분에 잭과 어머니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도 나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왕자 정과 연나라의 왕자 단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두 나라의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나라의 왕자 단이 진나라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왕자 정은 어릴 적 친구인 단을 잘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릴 적 친구인 나를 이렇게 자기네 나라로 끌고 와 나를 못살게 굴다니. 이럴 수가. 단은 너무나도 원통했지만 연나라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단은 자기를 관리하는 진나라 군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나라를 도망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군. 목숨은 건졌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구나. 바로 그때 한 신하가 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하, 지금 진나라의 군사들이 이웃 나라를 공격하면서 서서히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나라야 당연히 영역을 넓히고 싶겠지. 군사도 막강하고 여러 가지로 이웃 나라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전하, 진나라의 번역이라는 자가 진나라에서 죄를 짓고
우리 연나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시? 번억이? 아, 번억이. 진나라의 용맹한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의 망명을 허락하거라. 이 자를 잘 이용하면 나의 원수 정을 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네스슨 국무가 반대하였습니다. 전하, 절대로 번외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번외기는 진나라의 왕 정과 같이 아주 흉악한 자이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정이 번외기를 잡으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번외기가 우리 연나라에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일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난 생각이 다르오. 오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 그 자를 외면하는 건 나라의 왕으로서 옳지 못하다 생각하오. 번외기는 우리를 도와 연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오. 며칠 후 다는 형가라는 인물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형가, 자네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줘야겠어.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진나라에 가서 정의 목을 베고 오는 일이오. 할 수 있겠어?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진나라에 간다고 정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정을 만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 번호기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바치면 만나줄 것입니다. 정은 번호기를 제거하기 위해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가는 번호기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연나라의 왕의 가족들은 모두 진나라에 의해 처형되었소. 또한 우리 연나라가 진나라의 압박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소. 내가 진나라의 정을 물리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바로 장군의 머리를 바치는 것이오. 그렇다면 정은 나를 만나줄 것이고 그때 정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한참을 생각한 번외기는 때가 되었군. 원소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이를 갈았을 텐데 이제야 때가 되었어. 번외기는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가는 번외기의 목을 가지고 진나라의 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형가 역시 진나라의 정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를 절, 이치, 썩을 부, 마음 심, 절치 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의 뜻으로 매우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젊음의 샘물. 젊어지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요. 옛날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게 우리에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복도 없나 보구려. 부부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리를 다친 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의 다리를 고쳐줘야겠군. 부부는 결국 새의 다리를 고쳐주었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가 부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젊은 샘물로 안내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젊은 샘물? 그게 뭐니?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새는 부부를 어느 깊은 산골에 샘물로 안내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젊어진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긴 채 새는 떠났습니다. 부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부부는 너무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동네에 사는 나쁜 마음씨를 가진 노인이 이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늙지 않고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나쁜 노인은 부부를 몰래 뒤따라 다니다가 어느 샘물을 마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저 샘물이 바로 부부를 젊게 만드는 물이었구나. 노인은 부부가 산을 내려간 후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쁜 노인도 젊어졌습니다. 오호라, 바로 이거구나. 난 더 많이 마셔야지. 노인은 욕심이 많아 결국 샘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결국 너무 젊다 못해 어려져서 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우연히 아이 울음소리에 샘물 앞으로 갔고 그 아기를 데려다 정성스럽게 키웠답니다. 옛날 중국에 고개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개지는 초상화와 인물화 등 그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특이한 말투와 행동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고개지가 지나가는구만. 허허, 참 특이한 사람일세. 안 그래? 맞아. 하고 다니는 모습도 독특하고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고개지가 사탕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지를 보고 있던 사람이 고개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고개지, 자네 참 특이하구만. 사탕수수를 항상 덜 단 부분부터 먹는군. 보통 사람들은 이 달게 맛을 느끼기 위해서 단 부분부터 먹는데 자네는 늘 달지 않은 부분부터 먹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하, 그야 다 이유가 있지. 갈수록 단맛을 느끼고 싶어 그런다네.
갈수록 좋은 경치를 보고 싶듯이 말이야. 점점점 들잎 아름다울 가 지경경 점입가경. 어떤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상황이나 갈수록 볼품이 더욱 없어질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 신나라에 외효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외효 장군은 용맹한 장군이었으나 언제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이웃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 세력을 키워야 할 텐데. 그 무렵 공손술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총나라 쪽 지방에 나라를 세우며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효는 자신의 오른팔 마원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마원, 요즘 공손술이란 자의 세력이 점점 커진다고 들었소. 이 자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적으로 돌려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하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공손수를 만나 그 자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원은 총나라까지 가서 공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원은 공손수를 만나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자기가 신도 아니고 저렇게 높은 계단 위에 앉아 있다니. 그리고 웬 군사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깔아놨지? 참 허세로군. 마원은 공손수를 보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복의 공손술, 나 마원일세. 자네를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왔네. 마원? 날 기억 못하겠는가?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 아닌가? 그래. 그렇군. 반갑네. 그런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자네가 이곳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여 이렇게 들러보았네. 참 대단하구만. 그래, 그거야.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내 나라를 방문했으니 마원 자네를 장군으로 임명하겠네. 어떤가? 뜻은 고맙네만 난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거 아쉽군. 만나서 반가웠네. 마원은 공손술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도 안 하고 허세만 부릴 줄 아니 저런 자와 손을 잡는 건 안 될 일이지. 마원이 돌아와 외효에게 전했습니다. 외효 장군, 공손술과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인가? 공손술은 총나라 땅에서 그저 잘난 척만 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허세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게으른 자에 불과합니다. 절대 그자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물정, 가운데 중, 무엇의 지, 개구리와, 정중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학식과 견문이 좁은 사람에 비유한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공은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저공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원숭이를 뭐 그렇게 많이 키워? 그러게. 좀 있으면 100마리도 넘겠어. 우연히 저공이 마을을 지나가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보게 저공, 자네 원숭이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참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네. 나와 원숭이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아닐세. 서로 마음을 나누는 상대라고나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저공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숭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먹이를 다 줄 수가 없군. 점점 힘들어지는걸? 다음 날 아침 저공은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가 않다. 먹이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줄 거야. 어때?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건 어때?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좋지? 좋아, 좋아. 그럽시다.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꾀로 남을 현혹시킨다는 의미. 조선 최고의 자린고비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최씨 성을 가진 구두쇠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아껴야 잘 사는 법. 나만큼이나 구두쇠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세상 어디에도 자기보다 구두쇠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세상에 정말 지독한 구두쇠가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얘기 들었나? 평안도에 현시성을 가진 구두쇠가 사는데 아휴, 당할 자가 없다는구만. 그래? 우리 마을의 최씨 그 양반도 만만치 않은데? 아이고, 현씨가 더하다잖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최씨는 현씨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평안도 현씨를 찾아간 최씨. 이보시게, 여기가 구두쇠로 유명한 현씨가의 집안인가? 내가 구두쇠 현씨일세.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누가 더 구두쇠인지 한번 겨뤄볼까 해서 왔네만. 허허, 그러시구려. 나는 부채를 절대 직접 붙이지 않고 벽에 고정시킨 후 그 앞에서 얼굴을 흔든다네. 부채가 다를 염려가 없으니 말이오. 치, 또 있어. 방 천장에 조기를 매달고서 식사 때마다 조기 한 번 바라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조기 한 번 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매일 합니다. 허허. 마지막으로, 저는 집을 나설 때만 신을 신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신을 벗고 걸어 다니죠. 신 하나로 수십 년을 씁니다. 이곳까지 올 때도 그러했죠. 피.
아니, 대체 뭘 그리 비웃는 거요? 현 씨는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밖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최 씨는 현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자 현 씨는 갑자기 그대로 흙바닥에 풀썩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쓰러진 현 씨에게 다가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분 그렇게 굶더니 기절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좀 정도껏 해야지. 구두쇠라고 좋은 게 아닌데. 잠시 후 도착한 포졸들이 소달구지에 현 씨를 실었습니다. 아이, 참, 현 씨도. 일단 나도 뒤따라 가봐야겠구만. 포졸들의 뒤를 따라가니 평양성 앞 빈민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거지들에게 무료 배급되는 주먹밥을 2개 얻어 그곳 관리의 옆에 꼽사리를 끼고 서서 부채바람을 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봤나? 최씨. 에헴. 아이쿠, 현 씨. 자네가 진정 조선의 자린고비요. 옛날 어느 숲속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종달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달새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고 신기한 일에 호기심을 갖다가 사냥꾼에게 잡혀간 친구들을 많이 봤어. 난 절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달새의 친구가 종달새를 불렀습니다. 얘, 다른 종달새들이 전부 먹이를 찾아 이사를 가고 있어. 넌 안 가니? 종달새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숲속에서 행복하고 조용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약간의 먹을 것과 따뜻한 보금자리뿐이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황금을 바라지도 않아. 그러자 종달새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종달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 이렇듯 종달새는 확고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종달새는 조심스럽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종달새는 바닥에 곡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달새는 어떤 농부가 흘리고 갔나 보군. 내가 곡식을 먹어야지. 종달새는 몹시 기뻐하면서 재빨리 바닥에 내려앉아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물이 움직이더니 종달새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종달새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종달새는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돼. 내가?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종달새는 그물에 걸린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곡식을 쪼아 먹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종달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했습니다. 슬프구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황금이나 보석을 훔치려고 한 적도 없어. 그런 건 처음부터 탐내거나 바라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중국 진나라 12대 황제 간문제. 간문제에게는 환원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환원은 간문제의 신하였지만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환원이 총나라까지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진나라가 환원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문제는 어허, 이거 큰일이군. 이러다가는 환원의 세력이 점점 커지겠어. 그걸 막아야 해. 어떤 방법이 없을까? 결국 간문제는 환호만큼이나 학식과 도량을 갖춘 은호라는 사람을 높은 벼슬에 앉혔습니다. 이에 환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은호를 나와 버금가는 권력의 자리에 앉히다니. 은호, 그 자는 나와 어릴 적 친구인데. 이복의 환원, 소식 들었나? 은호 말이야. 알고 있네. 자네와 은호는 친구 아니었나? 지금은 좀 멀어졌지만. 맞아.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은호 그자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나와 사이가 멀어졌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벼슬을 얻는 건 뭔가 전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하네. 나도 그리 생각하네. 환원의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얼마 후 간문제는 이웃나라를 치고 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은호에게 맡겼습니다. 은호, 자네의 실력을 보여주게. 자네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야. 네,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호는 간문제의 명을 받아 전쟁을 치렀지만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면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환호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문제를 찾아갔습니다. 전하, 은호는 적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군사들을 통솔하는 게 서툴러 전쟁 중 아군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우리 진나라의 군대를 아주 우스운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압니다. 간문제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은호를 당장 귀향을 보내도록 하거라. 은호는 결국 귀향에 보내졌고 한동안 환원의 권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환원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환원, 은호가 조금 불쌍하지 않은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우리 진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은호는 원래 어릴 적부터 나와 중말을 타고 같이 놀던 친구라네. 대나무로 만든 말이지. 그렇게 중말을 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내가 중말을 버리면 은호가 그 중말을 주워가곤 했지. 그러니 은호는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흘러 환호는 은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 은호에게 낮은 벼슬자리라도 하나 줘야겠어. 환호는 친구 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환호는 그 편지에 그동안의 감정을 풀고 은호에게 낮은 벼슬자리라도 줄 것이니 이제 귀향살이를 청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빈 봉투잖아. 아니 나에게 감히 빈 봉투를 전해? 이런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빈 답장을 보내. 빈 봉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은호가 환원의 사과를 거부했다는 설과 은호가 답장을 썼지만 실수로 빈 봉투를 보내 결국 오해가 쌓였고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나무 죽, 말마, 옛고, 벗우, 중마고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적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